자, 탄핵이 인용될 때와 기각될 때를 나눠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먼저 인용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납니까? 바로 납니까? 네, 탄핵안의 효력은 이 선고되면 주문, 그러니까 인용한다, 기각한다 여부를 읽는 즉시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그러면 11시에 시작이 돼서 최소한 뭐 여러 가지 다 읽고 그러면 1시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12시는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고 곧바로 전직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 선고 한두 시간이 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고 직후나 또 선고 내용을 직접 받느냐, 직후냐, 받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당일에 박 대통령은 만일에 인용이 되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니까 청와대에서는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고 이후에 인용이 되면 당연히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퇴거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파면으로 지위를 잃게 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아무튼 그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이 이제 초유의 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다 못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받거나 뭐 그럽니까? 일단 이 연금이나 유족 연금 등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 하지만 경호 또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에 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검찰의 소추도 가능해집니다. 예. 결국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 경우 이제 당장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은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대선은 60일 이내로 치러야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5월 9일 정도가 얘기가 많이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이튿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정확하게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화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5월 초는 이 석가탄신일 또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휴일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번에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당연히 공휴일이다.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을 생각해서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선 날짜를 정한 건 누가 정합니까? 네, 이 법률에 따라서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날짜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는 날짜를 발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또 선거일 22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송 기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황교안 대행은 본인이 만일 출마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선거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예. 자, 기각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 정지가 끝나고 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이 돼야 복귀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적지만 있기는 한데요. 예. 이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은 이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났는데요. 만일에 황 대행이 미리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면 대행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 날짜를 정해도 되는 거죠? 현재 법률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취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기각이 되면. 네. 바로 이것도 주문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입니까? 네, 전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 과거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는 이 선고 직후에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의 이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노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 오전 이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 보좌관 등 참모진과 오찬을 했고요. 또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이 국정 현안을 보고 받으면서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기각 결정이 날 경우에 박 대통령도 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